자신이 전생의 퇴마사였다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후임병.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겼던 일을 얘기할까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사건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은 1995년 여름이었는데 1994년 겨울부터 삼풍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셋째 누나가 삼풍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누나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저에게 넘겨주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1995년 여름에도 종강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옷하는 아르바이트는 남자에게는 잘 시키지 않는 것이었지만 누나에게 물려받은 자리라 할 수가 있었고 누나의 경력이 저한테 더해져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에 비해서 하루 5,000원을 더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날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고 전날 밤 늦은 시간에 당시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애인이 아니라 정말 친구 사이였습니다. 제가 1995년 봄에 처음 만난 이후로 줄곧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딱 3번을 만났었습니다. 한 번은 처음 만난 연합 MT에서였고 두 번째는 그 뒤풀이에서였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하나뿐이었던 모뎀이 2개 있어서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아무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를 했고 애정 공세를 펼쳤지만 꿈쩍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던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일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당시에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자기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는 시간은 저나 여자친구가 같은 시간이었지만 강남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또 나중에 만나자는 핑계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간다는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상 약속을 하긴 했지만 당장 내일 아르바이트를 어떡하나 걱정이 됐고 친구들한테라도 대신 하루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다들 바쁘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조급했던 심정을 생각하면 그놈들을 다신 안 보는 건데 솔직히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지만 않았어도 그놈들을 다시 안 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대타는 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백화점 매대 담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되니까 내일 꼭 나오라고 했지만 평소에 약간의 안면이 있던 그 형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매대 담당도 하루만 봐준다고 했고 어차피 이 시간까지 대타를 못 구했으면 내일 대타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아침에 나와서 매대만 창고로 치워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전 그 다음날 아침에 매대를 창고로 치우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에 목욕탕에 가서 때도 벗기고 이별도 새로 하고 옷도 한번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행 버스를 타고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향해 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매대를 치웠던 곳인데 놀랍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일하던 옆 매장 누나들 안부도 걱정되었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이내 다시 즐거운 생각을 했고 시간이 되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고백 비슷한 걸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후로 호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서지 않아서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었다고. 그때까지 삼풍백화점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여자친구에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자친구가 놀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제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어서 여자친구는 어딜 가려고 하냐고 물어봤고 지금 날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자친구는 잠에서 깬 후 자신의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어차피 제 마음을 받아들일 거라면 꿈속에서와 같이 내가 떠나기 전에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 둘은 더욱더 가까워졌고 7년의 연애 끝에 작년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와 저는 전생부터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뜸했던 졸병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처음에 졸병 이야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가 졸병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아무리 제가 옆에서 겪은 일이긴 하지만 그 친구 동의 없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친구한테는 불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친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걱정과는 정반대로 흔쾌히 허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졸병의 현황을 이야기한다면 군대 시절부터 계속 주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먼저 제대를 하고 그 친구가 제대를 한 후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잘 다니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서부터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만들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 후 학교에서도 한 번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친구를 이용하려만 들었답니다. 그 친구는 사람들에 대해 환멸까지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씌운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라고 충고를 해보았지만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그 친구가 제대 후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제대한 게 1999년 1월 달이었는데 그해 입학을 한 신입생들이 신입생 수련회가 있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던 그 친구는 신입생 수련회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수련회를 갔던 곳의 정확한 지명은 잊어버렸는데 충주건대 근처였다고 합니다. 제 졸병이 그곳에 도착하면서 느꼈던 것은 음기가 유난히 강하다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음기와 양기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만약 양기가 더 강하다면 여자들이 요절하는 경우가 많고 음기가 더 강하다면 남자들이 요절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된답니다. 이렇게 음기가 강하다면 분명히 근처에 과부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정상이지만 그곳에서 과부초를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유동인구가 많은 현대사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토박이들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규모로라도 있었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고 그 음기는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부조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래에 급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예사로 넘기기에는 과한 음기였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터질 것 같은 예감에 급히 학생의 집행부실로 찾아갔고 이런 사정 얘기를 하고 이곳을 얼른 떠나자고 했지만 당연하게도 미친놈 취급만 받게 되었답니다. 워낙 강한 음기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어차피 자신이 설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불상사를 막아보려고 했고 일정 중에서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것이 야간 담력 훈련이었답니다. 제 졸병은 담력 훈련 코스기란의 표식을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서서 남들에게 티가 안 나도록 부적과 금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했고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던 야간 담력 훈련에서는 다행히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야간 담력 훈련이 완전히 끝난 후 낮에 설치했다. 부적과 금줄들로 인해 전체적인 조화가 깨져서 더 큰 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다시 거둬들이려고 그 코스로 다시 갔고 사고는 그렇게 졸병이 숙소에서 떠난 시간 숙소에서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졸병은 부적과 금줄을 제거하는 도중 숙소 쪽에서 강한 음기를 느끼고 서둘러 숙소로 향했는데 당시 사발식을 하던 신입생들 7명 정도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로 쓰러져 있었답니다. 예상대로 많은 영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흉흉한 기세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일부가 바로 그 쓰러진 신입생들에게 해를 입히려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졸병이 어느 정도 해놓았던 부적과 금줄 덕분에 마음대로 해를 끼치지는 못하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전체 단과대학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으나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쓰러진 학생들에게 다가가 주문과 부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학생들이 너무 심한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졸병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한 다른 사람들이 졸병을 제지하기 시작했고 워낙 다급했던 탓에 자신을 제지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불쇼까지 보여주며 하던 일을 계속했답니다. 다행히 그날 밤 별다른 불상사 없이 사건이 해결되긴 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졸병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런 소문은 신입생 수련회가 끝난 후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범대에 졸병이 다니고 있었는데 삽시간에 그 소문에 공대에 다니던 저에게까지 퍼져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졸병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졸병은 충주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후에 충주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